안녕하세요, 화이트덕입니다. 다음 달 폰이었던 아이폰 SE가 드디어 발표가 되고 출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시리즈로 하면 9쯤 될 걸로 보이는데 공식 명칭은 이제 루머에서 돌던 것처럼 아이폰 SE라고 하는 이름을 달고 출시가 되었네요. 국내에는 5월 6일부터 판매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작년 하반기에 나왔던 아이폰 11과 11 프로 시리즈가 이전 시리즈보다 카메라와 기본적인 성능이 많이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선뜻 구입하기에는 좀 부담이 되는 가격이었기는 합니다. 그래서 적당한 카메라 성능과 합리적인 가격으로 접근의 벽이 낮아진 아이폰 SE의 출시는 고가의 아이폰 때문에 망설였던 그런 잠재적인 소비자의 입맛을 당기기에 충분히 매력적인 선택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이폰 SE의 변경 포인트를 한번 확인해 보고요. 아이폰 예비 구매자분들이 확인할 수 있는 아이폰 비교 사이트를 통해서 이번 아이폰 SE가 얼마나 괜찮은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화이트덕입니다. 그럼 애플 공식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아이폰 SE에 대한 소개 페이지를 통해서 스펙들을 아주 가볍게 한번 살펴보고 기타 다른 모델하고 비교하는 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식 홈페이지에 들어오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이상적 그러나 합리적이라고 하는 커다란 타이틀을 걸고 소개가 되고 있고요. 시작가는 여기 보이는 것처럼 55만원부터 시작을 합니다. 아이폰이 55만원이라고 하면 언제적일까요? 굉장히 오래된 걸로 보이는데요. 아무튼 간에 굉장히 저렴한 모델부터 시작을 하게 돼서 아이폰을 기다렸던 분들에게는 아주 좋은 선택지가 될 걸로 보입니다. 일단 제일 먼저 외관으로 보게 되면 견고한 글래스 및 알루미늄 디자인이라고 소개가 되어 있는데요. 테두리 프레임은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고요. 이 앞면과 뒷면은 글래스로 마감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글래스 마감 같은 경우에는 현재 아이폰 11하고 굉장히 유사할 걸로 보입니다. 아이폰 11의 뒷판도 유리로 되어 있는데 아마 거의 똑같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선명한 4.7인치 레티나 HD 디스플레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기존의 아이폰 6, 7, 8으로 이어지는 그 화면 사이즈를 그대로 이어가는 것 같고요. 그리고 현재 이 아이폰 SE 같은 경우에는 LCD 액정이 탑재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OLED를 탑재한 아이폰 11 프로라든가 X 시리즈들하고는 아무래도 그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XR 빼고요. 이번 아이폰 SE에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좀 의아하게 생각하고 굉장히 반가웠던 내용인데요. 애플에서 최근 개발한 아이폰 11과 11 프로에 탑재된 A13 바이오닉 칩이 이번 아이폰 SE에도 탑재가 됐습니다. 굉장히 파격적인 제공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이런 바이오닉 칩셋을 통해서 아이폰 SE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뛰어난 퍼포먼스를 낼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는 게임이라든가 증강현실에 굉장히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다라고 홍보는 되어 있는데요. 기존의 아이폰 11과 11 프로에 들어간 것 이상으로 좋은 퍼포먼스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이번 아이폰 SE에 탑재된 카메라인데요. 이전 모델하고 동일하게 싱글 렌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11과 11 프로 같은 경우에는 듀얼 렌즈 이상이 탑재되어 있는데요. 실망하기는 이르죠. 예전하고는 좀 다르게 조금 전에 소개해드렸던 애플 바이오닉 칩셋을 통해서 이런 인물 모드 촬영이 가능해졌다라고 하는 건데요. 듀얼 렌즈나 트리플 렌즈를 통해서 심도 조절을 하는 게 훨씬 더 정확하고 좀 더 섬세하게 표현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지금 보시는 이미지처럼 굉장히 아주 섬세한 그런 표현도 가능해졌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또 좋은 부분인 것 같습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 이미지 살펴보니까 이런 부분, 여기 이렇게 화살표로 제가 가리키는 부분, 그리고 이런 부분은 약간 이제 좀 이미지가 뭉개지는 현상들이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할 때 싱글 렌즈를 통해서 이런 좋은 사진을 촬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이 아이폰 SE가 가진 또 장점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A13 바이오닉 칩이 구동하는 상황에서는 이제 인물 사진이 굉장히 멋지게 찍히게도 되지만 전면에 있는 카메라를 통해서도 인물 사진을 찍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큰 장점이고요. 아이폰 XS에서 들어갔던 이런 다양한 조리개 값 조절을 통해서 심도 조절이 가능한 이 기능도 들어가 있다라고 하네요. 굉장히 저렴함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막강한 기능이, 카메라 기능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물 사진을 찍게 되면 6가지 스튜디오 조명을 선택할 수 있는데요. 11과 아이폰 11
프로에 적용된 것처럼 똑같이 지원이 된다라고 하네요. 아이폰 SE 같은 경우에는 4K 촬영이 가능한데 60프레임까지 지원이 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 다이나믹 레인지가 지원되네요. 굉장히 또 성능적으로 많이 또 향상된 부분으로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번에 출시된 아이폰 11과 11 프로에 처음 들어간 퀵테이크 기능, 사진을 찍다가 바로 오래 누르고 있으면 영상이 찍히는 그런 기능, 이번에 아이폰 SE에도 들어갔다라고 하네요. 굉장히 가성비가 좋은 기능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홈 버튼이 있기 때문에 지문 인식이 가능한 기능이 들어가 있고요. 기본적으로 생활 방수 지원되고요. 아이폰 SE 같은 경우에는 세 가지 색상이 지원되는데요. 이 검정색과 그리고 흰색, 그리고 프로덕트 레드라고 해서 붉은색이 지원되는데요. 이 세 가지 색상 모두 전면부는 검정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뒤가 하얀 그 흰색 아이폰은 더 이상 볼 수가 없게 됐네요. 이번에 새로 나온 아이폰 SE 같은 경우에는 제일 작은 용량 64GB는 55만원, 그리고 그 다음 128GB는 62만원, 그리고 256GB는 76만원으로 아이폰 11하고의 급이 나눠지는 가격대로 이게 잘 구성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헤비하게 쓰지 않고 저렴하고 어느 정도의 기능을 다 누릴 수 있는 가격으로 아주 잘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아이폰 6, 7, 8을 사용하고 계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기변하기에 좋은 스펙과 가격으로 출시가 된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이번 아이폰 SE 같은 경우에는 좀 더 큰 화면을 갖는 모델은 출시되지 않았고요. 앞으로도 아마 출시가 안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그 아이폰 간의 이제 모델을 비교할 수 있는 페이지로 갈 텐데요. 이 아이폰 페이지로 넘어오시게 되면 아래쪽 쭉 내려가면 여기에 이런 페이지가 있어요. 어떤 아이폰이 당신에게 맞을까 해서 모든 아이폰 모델 비교하기가 있는데요. 바로 이 페이지를 들어가서 일단 아이폰 XS와 아이폰 11 그리고 이번에 출시한 아이폰 SE를 같이 3개의 모델을 놓고 비교하는 내용을 한번 같이 나눠볼까 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이폰 SE로 기변을 고민할 때 같이 고민할 수 있는 기종들을 구성을 해봤습니다. 3가지 모델인데요. XS와 11 그리고 SE 모델 이렇게 3가지를 놓고 한번 비교를 해보려고 합니다. 과연 SE로 기변을 할 때 다른 모델 대비 얼마나 가성비가 좋을지를 한번 간단하게 주요 사항들만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제일 먼저 액정 사이즈인데요. XS 같은 경우에는 5.8인치고 아이폰 11은 6.1인치 그리고 SE는 4.7인치인데요. 여기에서 XS만 OLED 액정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작은 사이즈에 가볍게 사용을 하겠다라고 하면 SE가 아주 좋은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XS나 아이폰 11 같은 경우에는 듀얼 렌즈라 광학 2배 줌이 가능한데 아이폰 SE는 그게 안 된다라고 하는 거, 그게 또 차이가 있을 것 같고요. 다음은 이제 배터리인데요.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아이폰 8과 비슷한 시간이라고 하는데 생각보다 오래 가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이게 좀 살짝 아쉽긴 해요. 아이폰 8이나 7 같은 경우는 둘 다 동일한 배터리 타임을 가지고 있어서 사실 이제 아이폰 SE도 그와 유사한 배터리 시간이 된다라고 하니까는요. 이 부분은 좀 아쉬울 것 같긴 합니다. 방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1m인데 뭐 1m만 하더라도 이전 세대의 아이폰 XR 모델하고 동일한 방수 성능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뭐 크게 문제가 될 걸로 보이지는 않고요. 저장 용량 같은 경우에는 뭐 256 충분하죠. 부족함이 없을 걸로 생각이 들고요. 때에 따라서는 64기가를 선택을 하고 아이클라우드의 용량을 늘려 쓰는 것도 경제적인 사용 방법이라고 생각이 드니까요. 그것도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크기와 무게 같은 경우에는 제일 작은 사이즈와 제일 가벼운 무게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주 가볍게 쓰겠다라고 하면은 SE는 굉장히 좋은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울트라 와이드 렌즈나 혹은 망원 렌즈가 빠진 싱글 렌즈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광학 줌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게 좀 아쉽고요. 그리고 그 A13 칩이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야간 모드가 지원이 안 되는 거는 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동영상 같은 경우에는 4K 60프레임까지 촬영이 되니까요. 뭐 부족함 없이 촬영이 가능하고요. XS에는 없는 퀵테이크 동영상 촬영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게 하나 또 매력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전면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아이폰 11이나 11 프로보다는 조금 못하지만 아이폰 XS와 동일한 성능의 카메라가 탑재되어 있어서 사실 뭐 그 부분도 저가형 모델이라고 생각했을 때는 충분히 괜찮은 스펙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심카드 같은 경우에는 듀얼 심이 가능한데요. 그 물리적인 심 2개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은 없고요.
eSIM과 물리심 하나 이렇게 해서 듀얼심이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전원 및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뭐 보시는 것처럼 전반적으로 XS와 아이폰 11 대비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네요. 그리고 커넥터는 라이트닝 케이블이 연결될 수 있는 커넥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C타입이 아니네요. 그리고 아이폰 SE 같은 경우에는 이제 3.5파이 잭이 없습니다. 그게 없는 게 또 한 가지 또 아쉬울 수 있는 부분이 될 것 같고요. 예, 이렇게 해서 아이폰 SE 2세대가 출시가 돼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 한번 살펴봤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SE 2세대로 기변을 한다라고 했을 때 고민될 수 있는, 같이 비교해서 고민될 수 있는 아이폰 모델들을 놓고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크게 고민 없이 아이폰 SE 2세대로 기변을 해도 충분히 메리트가 있는 모델인 것 같고요. 아마 이런 중저가 스마트폰 시장에 충분히 매력적인 모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이렇게 해서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또 다음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꼭 눌러주시고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봐요.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